안녕하세요. 최근에 발표된 세계 언론 자유 지수 혹시 보셨나요? 우리나라 순위가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된 걸까요? 오늘 그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61위. 이게 그냥 61위가 아니고요. 전체 180개 나라 중에서 61등이라는 얘기입니다. 국제 언론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 그러니까 RSF는 이 정도면 문제 있음 단계라고 분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계 언론 자유지수가 뭐냐면요. 국제 NGO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는 건데 전 세계 언론 자유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는 가장 권위 있는 성적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아시아에서 언론 자유를 이끄는 그런 나라 중 하나였거든요. 그랬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그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죠. 자, 그럼 먼저 우리나라 순위가 얼마나 빠르게 떨어졌는지부터 한번 보시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2022년에 43위, 심지어 아시아 1위였는데 불과 2년 만에 62위까지 거의 20계단 가까이 뚝 떨어진 겁니다. 지금은 61위에 겨우 머물러 있고요. 이 변화만 봐도 얼마나 급격했는지 바로 감이 오시죠. 이 표를 보면 상황이 더 명확해집니다. 양호엄 단계에 있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리더가 2024년에 무려 15계단이나 급락하면서 문제 있음 단계로 뚝 떨어졌어요. 이건 정말 극적인 변화라고밖에 할 수 없겠네요. 그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우리 위치가 어느 정도일까요?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좌표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이 차트를 보시면 세계 1위인 노르웨이하고는 격차가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바로 옆 나라 일본과는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비슷한 문제 있음 구간에 같이 묶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전 세계를 보면요. 크게 한 4그룹 정도로 나눠볼 수 있어요. 맨 위에는 노르웨이처럼 언론 자유가 최상위권인 말 그대로 넘사벽 국가들이 있고요. 아시아에선 대만이 여기가 가장 가깝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래 우리처럼 민주주의 국가이긴 한데 언론 자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는 나라들이 있어요. 놀랍게도 미국도 여기 속합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언론이 아주 심각하게 통제받는 나라들이 있죠. 그러니까 한국의 위치는 딱 이 중간 그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도대체 왜 이렇게 급격하게 순위가 떨어진 걸까요? 국경 없는 기자회가 지적한 5가지 핵심률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RSF가 콕 집어서 지적한 5가지 핵심 원인은 이렇습니다. 정치적 압력, 법적 문제, 온라인상의 괴롭힘, 경제적 취약성, 그리고 정치적 양극화.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정치적 압력입니다. RSF 보고서를 보면 정부 관계자들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언론인이나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사례가 늘었다고 해요. 특히 이거 가짜 뉴스야 이런 표현을 쓰면서 비판 언론을 강하게 압박하는 경향이 지적됐습니다. 두 번째는 법적인 문제인데요. 저는 이 문구가 정말 많은 걸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는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자들 입장에서는 비판적인 보도를 하기 전에 이거 괜찮을까? 하고 스스로를 검열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요인은 바로 온라인상의 괴롭힘입니다. 이 숫자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를 보니까요. 언론인 10명 중 적게는 3명, 많게는 6명이 온라인 폭력을 경험했대요. 이건 언론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아주 큰 위협입니다. 네 번째는 경제적인 취약성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소수의 대기업 광고에 많이 의존하잖아요. 바로 이 구조가 언론의 독립성을 위협한다는 겁니다. 광고주 입맛에 맞지 않는 기사를 쓰기 어려워지면서 결국 편집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바로 정치적 양극화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지금 상황을 딱 보여주는데요. 우리 편 언론은 진실을 말하는 꼭 필요한 존재지만 상대편 언론은 그냥 적이거나 가짜 뉴스로 낙인 찍어버리는 거죠. 이런 우리 대 너네 구도가 결국에는 언론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보면 상황이 좀 암울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보고서에는 희망적인 부분도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나아갈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긍정적인 측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저울을 보시면 한국의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쪽에는 그래도 기자들이 살해되거나 납치되는 일은 없는 높은 수준의 신체적 안전이 있고요. 또 활발한 시민사회와 언론 감시 단체, 그리고 다양한 대한미디어라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쪽 저울에는 점점 심해지는 정치적 양극화, 언론인을 옥죄는 소송, 그리고 경제적인 압박이라는 아주 무거운 추가 놓여 있는 거죠. 지금 이 균형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목표가 우리 편 언론만 자유로운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모든 언론이 서로 비판하고 또 비판받을 수 있는 나라, 바로 이걸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특정 진영의 이익이 아니라 언론 자유라는 보편적인 원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치 지형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지금, 과연 대한민국은 언론 자유 선도국이라는 위상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